4.19 혁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재적인 부분이 더 심화되면 될수록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난리를 쳤는데도 50%가 이재명을 안 찍었다니까요? 이게 엄청난 사실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이재명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재명을 찍은 분들은 이번 영상이 이제 이 찍이들 희망회로 끝내준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의 구독자를 상정해서 제가 여러분께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냥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펼치면서 될 거다 이러는 상황을 저는 싫어합니다. 오히려 차갑게 현실을 보고 우리가 이 다음의 솔루션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거 없이 여러분들 희망회로 돌리게 한다, 이런 거는 제 스타일에 맞진 않고, 그런데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찍기 전 광고 짧게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라는 책으로 토요 오전 북클럽을 합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둘 다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신청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재명이 이제 남중국해의 중국과 대만의 문제에 왜 우리가 그렇게 개입하냐, 왜 신경 쓰냐 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여러분들 대선 치르느라 정신 없으셨겠지만 우크라이나가 약 1년 반 동안 준비했던 작전, 진주만 공습급의 엄청난 작전으로 러시아의 공군력, 핵심 전략 무기의 20%가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푸틴에게는 핵무기, 전략적인 핵무기를 쓸 수 있는 명분이 지금 실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정세가 완전히 요동칠 수 있고요. 연세대학교에 이제 지진 관련한 이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은 7월이나 8월 안에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과학적 근거를 또 갖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이 상황만 보면은 너무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이제 끝난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전 세계 전국과 어떤 국제 정세나 그리고 또 이제 자연재해에 대한 불강력적인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더더욱 이 책을 읽으셔야 된다. 토요전 북클럽을 신청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책은 꼭 읽어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제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윤 대통령이 파면이 됐을 때부터 이 모든 일은 예견이 됐던 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원사이드하게 밀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상당히 저는 잘 싸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를 포함해서 보수 언론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최다 득표다,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다, 이런 외신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 그런데 이제 언론의 속성상 그런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했을 때 이 도표를 보면은 이게 원사이드하게 밀린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이재명이 득표한 득표수와 김문수와 이준석의 득표수를 이제 합쳐서 비교를 해보면 이재명을 선택하지 않은 국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김문수와 이준석을 합치면, 그러니까 이재명이 싫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이재명보다 득표율이 높은데 오히려 지금 권영국이 34만 표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재명의 표가 분산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김문수가 아니라 한동훈과 한덕수로 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김문수니까 엄청난 격차를 이 정도로 좁혔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권영국 후보의 34만 4천 표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대한민국 체제에 반하는 그런 정책과 사상을 가졌다고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이것에 동조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34만 명이 있다. 그런데 권영국이나 이재명이나 거기서 거기죠. 그래서 만약에 단일화를 했다면, 만약에 이걸 이재명을 또 우리가 이겼다면, 그러면 언론사에서 가장 강력한 대통령, 역대 최다 득표 이렇게 할까요?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
이재명과 이재명의 민주당이 그렇게 세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최다 득표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저 난리를 치고도 속지 않은 국민이 무려 50% 정도가 된다. 이게 팩트라는 거죠. 아주 차가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정권을 뺏긴 것도 팩트고, 그런데 사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의 그 난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란 프레임에 속지 않는 사람이 50%나 된다. 이것도 팩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 2명 중 1명은 여전히 우파적 나라인 거예요. 정말 희망회로 자기 합리화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상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은 또 진 겁니다. 근데 여기 이런 논리로 이재명과 권영국을 합치면 여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현실에 기반한 어떤 힘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여하간 그렇게 이재명을 반대하는 국민이 이렇게나 많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최다 득표 대통령이면 그거보다 더 높은 사람이 더 높은 득표율로 많은 국민이 이재명을 반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으로 원사이드하게 이재명이 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꼭 그렇지만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뇌녹은 노인이죠. 유시민이 이 정권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 프레임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그 동력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서울도 보면은 비슷합니다, 여러분. 서울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중도에서 몇 프로를 더 가져가느냐의 싸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녹록지 않을 수 있다, 원사이드로 밀렸다라고 볼 수가 없다. 오히려 원사이드하게 밀렸을 때는 문재인 때입니다. 문재인 때. 이재명은 이제 원사이드적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문재인이 그랬다. 여러분, 문재인 평창 올림픽 때 생각해 보십시오. 지지율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0% 나왔습니다. 그때 파주 땅값 오르고, 그때 기억나세요? 그게 원사이드한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퇴임할 때도 지지율이 40%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원사이드한 거지, 이 난리를 치고도 지금 이런 득표율이 나왔다는 것은 그렇게 원사이드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경우의 수 두 번째 뭐냐면 이재명이 갖고 있는 어떤 비호감도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싫어요 라고 하는 퍼센티지가 높다 낮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재명을 싫어하는 약 50%의 국민이 어떤 식으로 이재명을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재명의 비호감의 속성이 중요하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재명은 다른 정치인을 우리가 싫어하는 것과 좀 다른 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일화를 끝까지 안 했던 이준석이 얼마나 미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준석을 미워하거나 뭐 문재인을 미워하거나 이것과 달리 이재명을 싫어하는 것은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정치인을 싫어한다기보다 인간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위기감을 느끼는, 근본적인 어떤 위협을 느끼는 이런 종류의 비호감이고, 그런 사람들의 여집합이 5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재명이 이제 물론 나라의 이제 시스템을 마음대로 바꾸겠죠. 그렇지만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건 물론 사법부도 다 장악을 할 수도 있겠죠. 진짜 사심제를 만들고 검찰 이제 혀까지 자르고 눈알까지 뽑고 이래서 자기에게 그리고 민주당에게 해가 되는 건 다 싹 다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개헌 자체는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헌법을 바꾸려면 국민 투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퍼센티지로는 국민 투표를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능성이 높진 않다. 5년 안에 이재명 정권이 끝날 수도 있고, 그런데 또 모르죠. 이제 투표 시스템 전자개표도 화웨이한테 다 줘버리고 이길 수 없는 이 전자개표의 이 모든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아예 점거를 해버리면 20년 정권이 아니고 100년 정권을 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러나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4.19 혁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재적인 부분이 더 심화되면 될수록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난리를 쳤는데도 50%가 이재명을 안 찍었다니까요? 이게 엄청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성경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게 뭐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운 마음 다 집어치워야 된다. 그래서 김어준이 뭐라고 했죠?
그 이명박 정권 시절에 본인 세계관 입장에선 쫄잖아요. 그러니까 김어준이 거기에서 쫄지마 뭐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어떤 담대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패배의식에 절어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옳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1919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만세운동이 있었고 민족 자결주의로 진짜 독립한다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실제 해방된 것은 독립도 아니에요. 해방된 것은 우리 자의적인 힘이 아니라 타의적인 국제 정세에 의거해서 해방은 약 33년 뒤에 벌어졌습니다. 35년 뒤에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긴 호흡으로 싸웠던 사람들이 우리의 투사, 우리의 선조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다 졌어, 망했어. 그렇게 벌써부터 패배의식을 가지시는 분들은 제가 평소 표현했던 긴 호흡으로 싸우시는 호흡을 갖추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첫 번째, 공부해야 합니다. 아는 게 있어야 됩니다. 공부해야 여러분들이 옆 사람을 더욱더 매력적으로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표현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제가 2019년부터 여러분께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이제 어떡해요? 이제 저는 어떡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항상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매력은 사전적 정의가 타인의,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끌어당기는 힘, 이게 매력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적인 매력이 있고요. 하나님적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적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 열심히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하시고 또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그럼에도 뭡니까? 더 성실이라고. 그러니까 쟤는 꼰대 같은데 그래도 우리 공동체에 저 사람은 꼭 필요해.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물론 뭐 외형적으로 뭘 갖고라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뭐 단정해서 나쁠 건 없겠죠.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이든 내적인 모습이든 특히 이제 내적인 내구성을 갖춰서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공동체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자. 그게 이제 제가 표현하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어떤 하나님적 매력을 갖춘 사람이 될 때 내가 하는 말에 뭐예요? 무게감이 실리기 때문입니다. 권위가 실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상적인 흐름을 볼 때 이재명의 사상보다 친대한민국 사상을 견지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 또다시 이겼다. 물론 권영세가 없었다면 우리가 또 밀렸겠지만 여하간 그래도 비등비등했다라고 의미 부여를 합니다. 정신승리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2명 중 1명은 여전히 친대한민국 사람이다. 친대한민국 자유시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할까요? 지금 이 정신승리가 반드시 현실 승리로 이어질 겁니다. 긴 호흡으로 싸웁시다. 여러분 고생하셨고 맛있는 거 드시고 우리 또 긴 호흡으로 천천히 걸어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